6억에서 9억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조금 몰려있는 지역들은 그리고 2년 후에 9억이 될 아파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1년 만에 6억에서 8억 구간, 9억 구간을 형성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보금자리가 필요한 무주택자와 갈아타기를 꿈꾸는 1주택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브릿지는 상승과 하락, 어떤 방향성을 두고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잘 보셨다면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고 구독 인증 후 브릿지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5분을 뽑아서 헐헐님의 저서인 그럼에도 나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를 보내드립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일 것 같아요. 가격대별로 이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수도권 아파트 살면서 9억이 될 6억 아파트, 15억이 될 12억 아파트 등 이렇게 추천을 부탁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0년부터 6억 아파트 굉장히 강조했는데 6억이라는 기준은 정책적으로 복지 대출이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6억 구간에 매수를 하시고 9억 구간에 매도를 하신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비과세로 순자산을 100% 불릴 수가 있는 거였어요. 지금 돌아보면 6억인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8억에서 9억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후에 9억이 될 아파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것이 굉장히 1년 만에 6억에서 8억 구간, 9억 구간을 형성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곳이 그렇게 될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2020년을 한번 복기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단지를 찍기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제가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구간에서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파주, 의정부, 동탄, 서울을 둘러싸지 않은 약간 거리가 있는 지역, 평택 이런 경우에도 대장 아파트들은 8억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요. 조금 더 GTX가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서울을 1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은 9억에서 11억 구간 대장 아파트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억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희소한데요. 저는 이 지역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6억에서 9억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조금 몰려있는 지역들은 경기도 의왕입니다. 그리고 안산입니다. 평촌, 1기 신도시 평촌의 20평대 단지들, 구축단지를 눈여겨보시고요. 분당도 분명히 10평대, 20평대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단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들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분당의 리모델링 단지를 6억대로 접근하시기 힘들겠지만 1기 신도시의 평촌 그리고 일산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6억 구간에서 9억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억대 아파트도 수도권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도 고양 삼송 같은 경우는 인근의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교통 호재를 비롯해서 인근의 고양 창릉 신도시 그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그런 어떤 호재가 많이 있어서 지금 9억대 구간 형성 대장단지가 아이파크 2차 대장단지가 9억 초반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신분당선 예비타당선 통과되면 곧바로 10억 구간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고양 삼송 그리고 고양 덕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마포예요. 그런데 지금 분양권 전매 가능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매수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상 눈여겨봐야 하는 지역이시고요. 대곡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능곡이죠. 능곡 같은 경우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가 지금 9억 구간에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능곡의 롯데캐슬, 능곡의 두산 위브 이런 경우 조합원 입주권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9억 구간, 10억 구간에서 곧바로 12억 구간까지 한 2년에서 4년 내에 이제 이뤄질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산 신도시 10억 최근 대장단지가 찍었는데요. 대장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단지들 9억대 구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산 같은 경우도 9호선이 지금식으로 이제 지나게 되면서 호가 그리고 실거래가에 큰 상승이 있었죠. 별내와 다산과 구리 인근으로 교통축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향후 4년 이내에 계속 꾸준하게 시세 상승이 있을 동부축이기 때문에 꼭
다산축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구리, 다산, 별내는 동일 권역으로서 이제 교통의 호재와 신축의 호재들을 받을 지역이어서 9억 구간에서 12억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갈매도 마찬가지죠. 네. 갈매의 대장단지 갈매 아이파크가 8억에서 9억 구간을 찍었는데요. 이제 갈매도 인근에 그 GTX 별내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남쪽으로는 서울 시내 쪽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서울 생활 권역이라고 하더라도 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중간에 이제 끼어있는 입지이긴 하지만 네.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의 리모델링 단지들, 구축 단지들 9억 구간에서 12억 구간 갈 네.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2억 대는 어디로 서울까지 올라올 수 있나요? 12억 구간은 서울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서울 내에서 찍으려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고 수도권 구간에서 말씀드릴게요. 수도권에서는 슈퍼스타 아파트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의 슈퍼단지인데요. 슈퍼대장단지인데 예를 들면 수원역 프로지오, 화서역 프로지오 이렇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단지들 그리고 뭐 금정에스테이트, GTX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곳들이죠.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이제 입주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8호선 지하철과 바로 연결이 되는 8호선이 2023년에 개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훨씬 많이 오를 수 있는 대장주 단지이고요. 미사 동양 파라곤 올해 입주하는데 여기도 이제 12억 구간에서 지금 12억 구간을 넘어가긴 했지만 12억 구간에 15억 구간은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그리고 목동에 서울로 올라오면 목동의 뒷단지라고 하죠. 11, 12, 14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지금 12억 구간 20평대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서울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곳이죠. 좀 정리를 해보면 약간 수도권에 교통 호재가 좀 있는 곳들인 것 같아요. 서울보다는. 보통 막 서울만 고집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네. 첫 집을 마련을 할 때 네. 그런 것보다 뭐 서울의 나홀로 아파트를 보다는 이런 네. 곳이 나을 수 있다고 보시네요. 금액 구간별로 좀 다른데요. 6억 구간 이하일 경우에는 물론 서울도 오름폭이 굉장히 큰데 서울 6억 구간이라면 서울의 10평대, 20평대 복도식 20년 된 이상 20년 이상 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몰려있는 지역이 있어요. 네. 강서구라든지 네. 노원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이렇게 몰려있는 구간이 있는데 한 번 더 보기를 해보셔야 돼요. 서울의 20평대 복도식 아파트의 오름폭과 수도권의 6억대 구간이 지금 9억대 구간 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수도권의 대장 아파트들이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오를 수도권 아파트가 더 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래서 지역의 비교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울의 구축 아파트냐, 그 다음에 경기권의 신축 아파트냐는 오름폭이 사실은 굉장히 뭐 미미하게 다르기는 한데 누가 더 5천 많이 올랐냐 덜 올랐냐의 싸움이어서 저는 6억 구간 이하의 아파트에서는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얼마나 살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내 집 마련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내 집 마련은 경제적 자유 혹은 경제적 여유로 가는 마중물입니다. 부자는 되고 싶은데 내 집 마련은 두렵다 네. 라고 한다면 밥은 먹고 싶은데 쌀은 못 사겠어. 근데 밥을 가지고 쌀을 지어야지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또 설사 죽이 된다 하더라도 먹을 수 있거든요. 조금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그 공간을 누리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이 됐다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 밥을 잘 지을 수 있는 경험치를 쌓는 거거든요. 일단 발을 들여놓으시고 그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 집 마련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는데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